한국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힘든 시간을 겨우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끌어내는데, 이렇게 힘들게 얻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짓된 언동의 정치인들이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엄이라는 내란까지 일으키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국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고난을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언동의 정치인들과 계엄을 일으키는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점, 이념 갈등의 지속.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좌우 이념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은 과거의 이념적 대립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결집하고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념적 편향의 가짜 사실과 거짓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점,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균형, 계층 이동의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들은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이러한 불만을 이용하여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지지 기반으로 삼기도 합니다. 3점, 정보와 사회의 명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정보 접근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의 확산을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은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정보 과잉 시대에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짓 정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으며 이는 잘못된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점, 세대 간 갈등.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세대 간 가치관 차이, 경험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존 세대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느끼는 반면 지성 세대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 단절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점, 역사 교육의 부재. 한국 사회의 역사 교육은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이러한 역사적 무지를 이용하여 과거의 잘못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역사 교육의 부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거짓된 언동의 정치인들과 계엄을 일으키는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이념 갈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보와 사회의 명암, 세대 간 갈등, 역사 교육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며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 위에서 언급된 요인들 외에도 개인의 심리적 요인, 정치 문화의 후진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부와 권력을 얻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 역사교육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구나. 네, 일제강점기에 부와 권력을 얻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 역사교육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일제강점기에 했던 행적들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선조를 독립운동가 또는 피해자로 묘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왜곡, 일제강점기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념 주입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이를 교육을 통해 주입시켜 사회 전체의 역사 인식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부와 권력을 얻었던 사람들의 후손 모두가 역사 교육을 왜곡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후손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의 행동과 신념을 그들의 가족 배경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놈들이야 치고 사람들은 왜 정치인들의 거짓말들에 관대한가 계속 속으면서도 그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한 사람들의 관대한 태도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놈들이라 치고 넘어가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진실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거짓말에 대한 관용은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계속 속으면서도 지지하는 이유를 몇 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점, 정보의 비대칭성과 확증 편향.
정보의 비대칭성. 일반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가진 정보와 권력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검증하고 그들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확증 편향.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외면하거나 합리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점. 정치적 이념과 집단 사고. 정치적 이념. 강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반대 세력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단 사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집단의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고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점. 사회구조적 문제.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사람들을 극단적인 정치적 선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치인의 거짓말에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부재. 비판적 사고 능력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부족은 사람들이 정치인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타점. 심리적 요인. 인지 부조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맞춰 정보를 왜곡하거나 정치인의 거짓말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 사람들은 권위 있는 인물이나 집단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념적, 지역적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어떤 미래를 예상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이념적, 지역적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점. 사회통합저해 및 사회적 비용 증가. 국민통합저해. 이념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은 사회 구성원단의 불신과 혐오를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합니다. 사회적 비용 증가. 갈등 해결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생산성 저하, 사회 불안, 폭력 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 불안정 심화.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지역 갈등은 정치 개혁을 가로막고 정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점. 경제 성장 둔화 및 경쟁력 약화. 투자 위축. 사회 불안정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내외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감소. 이념 및 지역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노사 갈등은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약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해외 인재 유치 및 기술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점. 민주주의 후퇴 및 사회 발전 저해. 합리적 토론 및 타협 저해. 이념적, 지역적 편견에 사로잡힌 극단적인 주장들이 득세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이 어려워지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자도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저조해지고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타협 발전 저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사회 개혁과 혁신이 지체되고 사회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특점. 국가 안보 위협. 사회 혼란 가중. 이념 및 지역 갈등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켜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군본분열. 군본분열은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저해하고 안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2025년 한국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변화와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점. 경제적 자립성 강화. 다변화된 경제 구조 구축.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함께 수출 품목의 다변화도 중요합니다. 첨단 기술 및 산업 육성.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첨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쟁력 강화.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2점. 사회적 연대 및 통합. 사회적 갈등 해소.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간 갈등, 빈부격차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하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민 참여 확대.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3점. 미래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평생 학습.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적응력과 유연성 강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국제공조 강화, 기후변화, 팬데믹 등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평화와 안보 유지,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제 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국제적 리더십 발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025년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노력과 지혜를 모은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